공투를 3명이서 해. 그럼 원래 3명 명의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3명 명의를 안 하고 한 사람 명의로 한다. 그럼 명의신탁이 돼요. 내가 돈만 넣고 명의는 딴 사람을 하는 건 명의신탁이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명의자가. 팔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팔지 말자 그러는데 팔아 제끼고, 계약금 받고 돈 안 주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받아내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 블로그에 BDS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동산 전문 채널에 나간 인터뷰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짜 이만큼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우리 그 수강생분이 쓰신 글을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지까지 다 저한테 밝히셨는데 제가 그거를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대이신데 고시원에 살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종잣돈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제가 눈에 훤해요. 진짜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뭐 워라밸 이런 거 없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미혼이고 90년생이고요. 여자분이고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겠다고 고시원에서 월세 25만 원을 내면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게 순서대로 얘기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 이제 어떤 분 되게 유명하신 분 강의를 듣고 저기 그 남쪽에 그 갭투자 분양권 투자를 했다. 이제 그분은 전국구 갭투자 포지션이에요. 전국구 갭투자 포지션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되게 실행력이 있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 갭투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현금 흐름이 나쁘다는 거예요. 올라야 현금이 들어온다. 올랐는데 전세가 안 오르면 현금이 안 들어와요.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 안 오르면 현금이 안 들어온다. 팔아야 돈이 들어온다. 라는 거. 자, 2년 텀, 요새 4년 텀을 임대를 했을 때 이 텀이 2년, 4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본주의, 돈, 주식, 부동산 이런 거 300권 이상 읽고 강의료 3천만 원 이상 썼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수도권 놔두고 지방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팔고 무주택, 무대출 상태로 만들어서 갑자기 그 지식산업센터에 꽂혀가지고 우리 그 옥고슬님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돈 되면 막 그때 20년 이후에는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산 막 올랐잖아요. 이 공투를 했는데 그 자기가 이제 다 쓰고 물건 막 고르고 이거 하고 돈만 이제 나눠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공동 투자를 하지 말아라. 공동 투자를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동 투자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공동 투자 해봤지만은 공동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잘 벌어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공동 투자를 했을 때 그 모임 멤버가 다 조금 자신의 힘으로는 못하겠어서 묻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는 다 묻어가고 싶어 한다 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 내가 투자한 거를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내 명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공동 투자를 하면은 물건에 대한 리스크와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같이 있습니다. 물건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돈이고 뭐이고 막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제가 공투 모임도 많이 봤어요. 이 공동 투자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이 섞이고 나면 사람이 조금 달라요.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고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그 또라이 같은 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명의. 자, 공투를 누가를 이렇게 하는데 3명이서 해. 그럼 원래 3명 명의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3명 명의를 안 하고 한 사람 명의로 한다. 그럼 명의신탁이 돼요. 내가 돈만 넣고 명의는 딴 사람을 하는 건 명의신탁이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주택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명의자가. 팔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팔지 말자 그러는데 팔아 제끼고 계약금 받고 돈 안 주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받아내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그 소유권의 그 사전적 의미예요. 내가 사용을 하고 또 수익을 보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실거주죠. 내가 사용하는데 수익도 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게 실거주 집이에요. 그런데 사용도 못하고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투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집인데 내가 실거주한다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되고 이거 언제 오를 때까지 기다려? 마음 급한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 눈에는 자극적인 것만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신 거는 그 지분 투자. 지분 투자, 그 소액 지분 투자. 소액 지분 투자는 알박기 투자 같은 건데 남이 꼭 사야지만 하는 토지를 받는 게 좀 포인트예요. 남이 꼭 필요한 토지를 내가 몇 평 작아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비싸도 산다 이건데 이거의 원조는 그 만사오케이님이에요. 만사오케이님이 이거 좀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알박기 내가 소액 투자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남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고 했을 때는 평생 안 팔리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잣돈이 작은 사람이 자기 종잣돈을 묶어서 못 찾게 되면은 실패는 해도 괜찮은데 다시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5개를 그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그 이성을 잃어가지고 수십 명이 그 이제 하시는 거예요. 수십 명이 공투로 지분으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수십 명에 대한 그 사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리스크도 있고 이 한 명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돌려달라 아니면 이 한 명 명의로 압류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20명 몇십 명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시원을 이제 하셨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걸로 돈 잘 버는데 나한테는 너무 힘든 투자일 수 있어요. 저도 쉐어하우스 3명 운영해봤는데 내가 임차인한테 시달리는 거에 굉장히 데미지 많이 받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고시원은 직접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위탁으로 맡기거나 하지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완전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나? 공부 많이 했어. 실행을 안 했나? 실행을 했어. 지분 투자 5개를 했으면 1개는 좋은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이제 결과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20대에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걸까? 그 종잣돈이 적지도 않아요. 1억이 넘는 돈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걸까? 자,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뒤면에는 불안한 게 있었어요. 빨리 부자가 돼야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빨리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보이냐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단기에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없거든요. 자, 투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거. 돈, 시간, 정성 이 3개를 같이 쏟아 부어야 돼요. 이분이 실수한 거는 뭐였냐면은 부동산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없이 굉장히 지역적인 걸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의 균형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 굉장히 스킬, 지금 보면은 이 3개가 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갭투자, 전국구 갭투자 포지션은 사이클을 보는 거, 타이밍 이런 거, 수요 공급 막 보고 이런 거, 상대적인 가격 비교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게 전국구 갭투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굉장히 일부인데 제가 초보는 아파트로 돈을 벌면 다른 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그 수익형 물건입니다. 수익형 물건으로 내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고점에 사셨을 거예요. 자, 저희 그 옥구솔님은 실거주 투자로는 실패를 안 하셨는데 공투, 지식산업센터 공투로는 몇 천만 원을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살 때는 분위기 되게 좋았대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 위안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 투자, 소액 지분 투자. 소액 지분 투자는요, 내가 1,000만 원짜리 낙찰받아서 저 사람한테 1,500만 원에 파는 건데, 살 필요가 없는 사람, 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를 팔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압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랜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 많으면은, 개수가 엄청 많으면은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그 특수한 분야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개 중에 몇 개냐, 타율을 봐야 돼요. 타율. 지금 5개 투자했는데 5개가 다 결과가 좋지 않으신 거잖아요. 5개를 했으면 1개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매로 손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본 적은 없어요. 일반 매매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못 본 적은 있지만 손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 매도가 가능한 물건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이유, 소유를 하는 이유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3개 중에 어떤 것도 제한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고 제한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그거가 다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식이 다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이분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열매를 아직 딸 때가 아니었는데 따려고 막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한 거 아니었나. 2번째는 부동산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스킬적인 부분만 공부를 한 게 아닌가.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공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가치에 대한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하신 거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포기를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된 멘탈이 너덜너덜하고 부동산 다시는 안 쳐다보고 싶어 할 텐데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그동안 책을 많이 읽고 했다는 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에 지방갭 투자를 할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생애 최초라는 청약에 그거,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계획이 전혀 없이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 했냐 이거요. 내가 이걸 알고 선택했냐. 그게 제가 이번에 이제 나는 오르 아파트가 좋다라고 썼던 거는 전체를 알고 내가 나한테 맞는 거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했어요. 지금 1억이 넘는 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고시원에서 안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잣돈만 얘기하시고 소득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자,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내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중에 된 다음에 행복해지는, 행복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 명품 가방을 사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행복을 어디서 많이 느끼나라고 했을 때 시간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을 내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미래가 희망적이기 때문에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많이 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많이 벗어난 투자는 시장이 바뀌었을 때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2번째는
본인이 너무 그렇게 매일을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내가 행복하면서 편안하면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오지선다 있어요. 오지선다 시험 뭐 수능도 있는데 몇십 문제 막 몇백 문제 풀잖아요. 근데 5개 중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못 찾잖아요. 왜 못 찾아요?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정답은 분명히 있어요. 경매 물건도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을까요?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저한테 댓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잘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저랑 성장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의 진정한 투자는 가치를 올리는 일이에요. 가치가 저절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사놓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없는 가치를 만들 수도 있죠. 귀한 시간 내서 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